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2일 진단키트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PCL 바디텍메드 바이오니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벌겋습니다. 진단키트 오랜만에 다시 한번 수급이 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랩지노믹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때부터 좀 다시 한번 리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차곡차곡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23,000원까지도 올라왔고요. 저는 지금 계속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터뜨리더니 결국 이렇게 전체 진단키트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시장이 다시 한번 마련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진단키트나 바이오주나 모두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증시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1000포인트를 찍었고요. 11포인트 오르면서 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이 조금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 이 진단키트와 코로나 시장, 바이오 시장이 힘을 입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오르면서 박스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20년 만에 다시 한번 찍게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왔고요. 저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설정을 한다면 충분히 더 위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겠고, 그다음에 코스피를 본다면 코스피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관련 대형주들이 특히 이제 제조업 관련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시장이 확대가 되었을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박스권에서 뭔가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괜찮겠지만 오늘 이제 SK와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배터리 합의를 하면서 배터리 관련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모습이지만 정작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거는 별로 오르지 않고 계속 뭔가 재미없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좀 너무 심각하게 터진다 이러면 하락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분위기 자체는 코스닥, 특히 이제 바이오주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증시를 움직이는 민감한 채권 수익률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뭔가 이 코로나가 번지다 보니 시장 자체도 좀 이 금리 이런 게 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선물도 뭐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존스도 좀 내리고 있고 좀 뭔가 코로나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요. 네. 어제도 제가 영상으로 따로 시젠을 찍어서 올렸습니다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를 계속하죠. 근데 변이를 하니까 이게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네, 백신이 커버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이제 코드가 있는데 그런 코드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동그랗게 생겼는데 지금 백신으로 맞으면 세모나 네모밖에 생성이 안 되는데 동그란 게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매하게 생긴 애들이 있을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기지 않고 세모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반은 절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그런 백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이제 지속 효과가 오래 가지 않을 거고요. 네, 항체 이 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이 바이러스 이 유전자를 계속 이제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이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돌기, 스파이크 돌기가 그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때 우리 백신이 지금 커버할 수 없는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게 심각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돌연변이가 이제 이게 분열하면서 갑자기 이제 어떤 확률로 생기게 되겠죠. 얘가 생각을 해서 막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분열해서 확률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긴 한데요. 이게 또 바이러스도 좀 진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분열 횟수가 지금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지금 몇 명이죠? 오늘도 44만 7천 명이고요. 지금 이제 주말 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주말에도 많이 나오는 점, 네, 국내 환자도 많이 나오는 점, 특히 이제 인도가 지금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숫자가 바뀌었네요. 인도가 2위로 바뀌었고, 브라질도 지금 브라질 변이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와요. 확률적으로. 브라질 변이가 좀 독한 느낌인 것 같고, 자, 일단 그런 상황이고 계속 코로나는 진압되지 않고 지금 변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변이도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효과를 테스트를 했었는데 화이자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변이가 더 진행이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백신도 하나둘씩 무력화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그 백신 지속 효과가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라는 것이 전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환자가 있다면 이 집단 활동을 했을 때 그야 급수적으로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저는 진짜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 학자들이 얘기했던 게 있죠. 인류의 시대는 이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뉠 것이다. 이제 이때는 비대면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그런 활동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차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관심 종목, 네, 시즌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시즌 지금 17만 6,5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7,300원 올랐습니다. 자, 시즌 아주 힘좋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봉상으로는 네, 꼬리를 점점 메우고 있습니다. 점차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CGN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리뷰도 했고 해서 뭐 크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미 고점 대비 저점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1조 3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천억이 예상되는 기업인데요. 익률이 55%에 해당되고 PER이 10 미만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4조 4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8천억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기업 이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낮다.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장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실적이 좀 낮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이 더 높게 예상이 된다면 지금 실적에 대해 실적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PER이 더 높게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실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 그런 과하게 올랐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막상 이제 보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졌고요. 성장성이 계속 유효하다. 그리고 코로나 시장도 계속 유효하고 암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로의 진입 공격적인 R&D를 진행을 하고 M&A도 예정이 되어 있고 거래소 이전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즌. 그래서 최소한 네, 시가총액은 저는 10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딱 지금의 두 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절반 진행했을 때 이제 뭐 무상증자가 권리락이 23일, 4월 23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22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23일인가요? 맞나요? 26일 날 진행이 되나? 26일 날 진행이 되는데 그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뭐 만약 20만 원이다. 2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면 5월 20일 날 그 10만 원에 대한 주식 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절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반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주식보단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0만 원에 다시 한번 이 가격대가 온다면 네, 시가총액은 거의 10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즌 좀 오래 가지고 가보려고 하고요. 벌써 이제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이고요. 거래가 이제 좀 실리기 시작했고요. 네, 다시 한번 실리기 시작했고 오늘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 자, 시즌 이걸 말고 다른 걸 볼게요. 자, 시젠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진단키트 제조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시젠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진단키트에 대해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제가 앞에 길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커버를 할 수 있게 진단을 할 수 있게 시젠은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해야 되지만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익성 면에서 더 좋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시젠 같은 경우는 워낙 대기업이고 장비를 하나를 팔았을 때 그 장비 하나로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원 플랫폼 전략까지 세우고 있다 보니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막판에 이 기사가 뜨면서 또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시간 외도 네, 지금 17만 8,60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17만 9천원이네요. 내일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포함된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 전에 오늘 또 뉴스가 하나 좋은 뉴스가 떠가지고 전부 키트주들이 다 올랐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자가 검사 키트 적용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면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 가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회의에서 이렇게 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키트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요. 자, 이래서 저는 충분히 검토 가능할 만하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가 벌써 600명대를 유지한 지도 꽤 되었고요. 지금 주말인데도 500명대, 500명 후반대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곧 이제 800명대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역 단계를 더 높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진짜 1000명 이상 바로 훌쩍 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종류가 바뀌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수시로 검사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전문 이 교육도 좀 필요하겠죠, 사실. 그래서 뭐 타액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자, 아무튼 네,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 진다키트 입장에서는. 네. 그 다음에는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도 저의 애증의 종목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23,250원, 1,300원 올라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때부터 해서 네,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하락폭을 주고 요렇게 네,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해 놓은 21,600원을 가뿐하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 버렸고요. 241선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대장 시즌 따라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35분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 PCR 진단키트죠. 네, 정확도가 높고 랩지노믹스도 기술력이 좋다고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판매가 지금 요새도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제 랩지노믹스를 관심을 한참 가질 때는 인도 쪽에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제 그쪽에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도 쪽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35분 PCR 진단 키트도 계속 인도 쪽으로 판매를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른 랩지노믹스도 실적 성장성이 이게 계속 보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랩지노믹스도 사실 시젠처럼 좀 이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 지금 당장 진짜 바로 3만 원까지도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 아쉽게 그런 발표는 경영진 쪽에서는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기업이 클 수 있다고 본다면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본다면 무상증자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결단은 좀 과감하게 내렸으면 하고요. 일단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는 20 월봉선 넘었고 주봉선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이다. 기관과 외국인 쌍매수가 들어왔고요. 투신 보험, 네, 기관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또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랩지노믹스 단기적으로는 240주선 26,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계속 리뷰하겠습니다. 그 이상 간다면 네,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꾸준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젠텍이고요. 10% 올랐습니다. 네, 수젠텍도 이제 랩지노믹스 따라간다고 이제 주목을 제가 하기 시작했고요. 벌써 주목한 지 뭐 4일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4일 만에 지금 4,000원 가까이 올랐죠. 네, 4,000원 가까이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수젠텍도 탄력을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고요.
한번 이제 너무 이게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21선이 좀 가까워 왔을 때 랩지노믹스와 같이 한번 뭐 요런 조정 단계 있죠. 잠깐 쓰러뜨렸다가 찍고 올라오는 뭐 그런 단계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젠텍. 하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확실히 키트주, 코로나 키트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점 여기 뭐 5만 원, 6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당장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2만 5천 원 선, 여기 한참 횡보를 하던 구간 있죠. 요 선까지는 좀 회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처럼 241선을 먼저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표로 일단 가져갈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도 쌍매수를 했고 투신이 좀 매수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는 PCL 700원 올랐고요. 55,100원입니다. PCL도 지금 계속 이 근처에서 좀 저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 같고요. 요 라인에서 만약에 21선 아래로 뚫으면서 뭔가 하락 돌파를 한다면 잠깐 차익 실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은 기분이 나빴던 것은 다른 키트주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PCL은 별로 힘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약간 윗골에 달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외국인이나 이제 기타 법인에서 좀 매물을 던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요 55,000원 선을 뚫을지 말지 좀 주목을 하면서 21선이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디텍 매도고요. 바디텍 매도도 10%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번 찍고 나서 21선이 이렇게 완곡하게 들어올리는 시점에서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 많은데요. 지금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그런 모양을 딱 만들고 나서 좋은 호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힘을 강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주봉도 바로 60주선까지 뚫었고요. 월봉도 바로 뚫어버렸습니다. 투자자는 기간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기간 투자자가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이 이 랩지노믹스나 뭐 바디텍메드나 이런 걸 좀 건드는 것 같고요. 좋게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디텍메드도 꾸준히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죠. 당연히 기다릴 수 있고요. 21선과 갭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얘는 조금 더 조정을 주면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결국에는 121선과 얘도 마찬가지로 241선을 먼저 회복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정상 라인으로 좀 어느 정도 라인으로 어, 장, 예, 뭐라고 할까요? 라인으로 앉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오니아입니다. 네, 바이오니아 1250원 올랐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얘도 한참 이제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궤도로 왔습니다. 241선과 121선이 이제 모이는 지점에서 241선 바로 회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조금 이제 저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니아도 그간 이 시젠처럼 너무나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종목보다는 이 반등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이제 힘을 좀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좀 양봉으로 좀 길게 쏟으면서 올라갔으면 하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그간 많이 던지다가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뭐 수급 자체는 막 누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좋게 진행이 된 것 같고, 21선이 서서히 위로 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좀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번에는 요때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다가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바이오니아도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이제 위로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목들 말고도 뭐 휴마시스, 액세스바이오, DNA 링크, C-스위 이렇게 뭐 다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딱 다지고 턴어라운드라는 종목들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사실 휴마시스도 좀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음봉으로 막 때려버리니까 사실 별로 접근하고 싶지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세력주처럼 움직여서 넘어가고요. 자, 일단은
꾸준히 올라가는 요런 애들만 가지고 리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키트주 지금 코로나 확산세 심상치 않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만한 하다고 봅니다. 지금 1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의 주역은 진단키트라고 보여지고, 진단키트가 계속 코스닥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100포인트, 1200포인트 올라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